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회춘지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시니어 생활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고 합니다. 건강검진표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노년의 삶을 가장 크게 무너뜨리는 문제, 바로 부부 사이의 단절과 관계의 멀어짐입니다. 의학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만 정작 병원에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또 서로의 자존심과 배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며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몸의 노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경우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이 떨어지고 체력이 급격히 줄어들고 잠이 깊게 들지 않고 우울감이 증가하는 변화가 확인된 연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논문과 보고서를 분석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부관계는 단순한 사적 문제가 아니라 노년 건강이 핵심 요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결코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이 부부 사이의 접촉과 정서적 연결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 마음은 언제든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으며 삶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출발점이 어디였는지 잊고 지낸 것뿐입니다. 제가 연구를 하며 만났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서울에서 사시는 70대 부부였는데 남편분이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뒤부터 부부관계가 거의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분도 남편이 힘들어 보여서 굳이 말을 꺼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분은 점점 대화가 줄고 식탁에서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핑계로 생활도 각자 방에서 하는 일이 많아졌고 어느 순간 서로가 집 안에 있지만 외로움은 더 깊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분이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크게 놀라셨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높아지고 수면 패턴이 무너지고 우울 점수가 높아졌다는 상담을 들으셨던 겁니다. 남편분은 직장 생활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아내분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너무 멀어졌어. 나도 외로워. 그 말 한마디에 두 분은 오랜 시간 숨겨왔던 마음을 처음으로 꺼내놓았고 스킨십을 조금씩 회복하면서 기적과도 같은 변화가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분의 혈압 수치가 완화된 사례가 보고되었고 아내분은 불면 증상이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두 분은 그 변화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연구에서도 상담에서도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수많은 시니어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단절이 문제였지 나이가 문제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대본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고 여전히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여전히 삶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는 벽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단순한 부부관계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을 되살리고 건강을 지키고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생활의학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첫 장면을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 한쪽에서 이렇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나도 다시 시작해 볼 수 있겠다. 맞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변화를 시작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시니어 부부관계가 왜 단절되는지 그리고 그 단절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남기는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주제를 연구자로서 오랫동안 분석해왔고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된 여러 논문을 검토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부부관계는 단순한 사적인 선택이 아니라 전신 건강과 정신 건강을 동시에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으로 여겨서 방치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우선 제가 연구 자료를 검토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니어가 부부관계를 중단했을 때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명확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접촉이 거의 없는 시니어 그룹에서 혈관의 탄성이 떨어지고 혈류 흐름이 둔해지는 변화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심혈관 기능이 낮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심장은 더 큰 힘을 들여 펌프질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혈압이 올라가거나 피로가 쉽게 쌓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뇌와 감정의 변화입니다. 정서적인 접촉, 손을 잡는 행동, 서로의 체온을 느끼는 스킨십은 뇌의 안정 호르몬을 촉진하는 중요한 자극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접촉이 줄어들면 뇌에서 안정감을 담당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고 우울감과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이 종종 이유 없이 외롭고 허전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정서적 연결이 줄어들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서적 단절은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관계 단절이 가져오는 또 다른 문제는 배우자와의 심리적 거리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서로에게 미안함이 있어서 혹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말없이 관계를 멀리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를 살펴보면 부부관계의 감소는 단순히 신체적 접촉의 감소뿐 아니라 대화의 감소, 공감의 감소, 감정 교류의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부부 사이의 연결선이 여러 방향으로 약해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작은 오해가 큰 갈등이 되고 예전에는 넘어가던 일이 유독 날카롭게 느껴지고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연구자로서 늘 안타깝게 느끼는 점은 병원 중심의 건강관리에서는 이런 변화를 거의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진단표에는 혈압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 수치 같은 숫자만 적혀 있을 뿐 정작 이 숫자들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속의 정서적 연결 상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부관계가 전신 건강과 정서, 안정에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몸의 회복, 뇌의 안정, 삶의 활력은 서로 연결된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관계는 그 연결을 유지하는 핵심 고리입니다. 저는 수백 편이 넘는 논문과 보고서를 분석하면서 결국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직관적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부관계는 노년의 건강을 지탱하는 생활의학이라는 점입니다. 관계가 줄어들면 단순히 성적인 기능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혈관 건강이 흔들리고 뇌의 균형이 깨지고 마음이 거칠어지며 삶의 활력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다시 관계가 열리기 시작하면 몸은 활기를 되찾고 마음은 안정되며 배우자와의 관계도 더 깊어집니다. 이 변화들은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변화들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관계의 멈춤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언제든 되돌릴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여전히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회복을 돕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부부관계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치료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삶을 되살리는 과학적 근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차근차근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시니어 부부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잃어버린 활력과 건강을 되찾기 위해 어떤 원리를 이해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부관계라는 주제가 너무 조심스럽게 다뤄지다 보니 오해도 많고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연구 자료를 분석하면 할수록 한 가지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부부관계는 단순한 성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흐름을 되살리는 전신순환 활동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께 가장 쉬운 비유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큰 도로망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장은 중심에서 계속 펌프질을 하는 대형 엔진이고 혈관은 도시 전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도로는 금방 망가집니다. 먼지가 쌓이고 균열이 생기고 교통체증과 부식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반대로 자동차가 규칙적으로 움직이면 도로는 정비가 잘 되고 흐름이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시니어의 부부관계는 바로 이 자동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류 속도를 높여주고 몸 전체의 순환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뇌의 자극을 균형 있게 유지해 줍니다. 많은 연구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그룹은 혈관 내벽의 탄성이 높게 유지되며 혈류가 일정하게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심장이 불필요하게 과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며 혈압과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부부관계는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면서 동시에 혈관을 깨우는 생활 속 심장 관리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 학술 자료에서 일관되게 보고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뇌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배우자의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할 때 뇌에서는 안정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불안을 완화하며 깊은 수면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스킨십을 가진 시니어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질이 높고 우울감이 낮은 경우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즉 정서적 접촉은 뇌를 진정시키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자연 진정제입니다. 약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회복 물질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단절하면 이 자연 회복 메커니즘이 약해지고 삶 전체가 무겁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감정과 기억력입니다. 시니어 시기에 배우자와 주고받는 감정 교류는 뇌의 전두엽 기능을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두엽은 집중력과 판단력,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의 핵심 영역입니다. 연구에서 보고되기를 정서적 교감이 꾸준한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집중력과 기억력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감정이 안정되면 뇌의 자극도 고르게 유지되고 이런 자극은 뇌 기능을 지켜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결국 부부관계는 단순한 스킨십을 넘어서 뇌의 건강을 지키는 생활 자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원리들을 수백 편의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해 오면서 한 가지 핵심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세 가지 황금 원칙입니다. 시니어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입니다. 첫째는 관계는 혈관을 깨우는 생활순환이라는 점입니다. 부부관계는 운동처럼 혈류를 상승시키고 몸의 흐름을 깨우는 중요한 신체 활동입니다. 가벼운 걷기 운동처럼 몸 전체의 순환을 돕고 노폐물 배출과 혈관 탄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몸이 무조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극을 주지 않아서 약해진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는 스킨십은 뇌를 회복시키는 자연 안정제라는 점입니다. 정서적 접촉은 약으로 대신할 수 없는 회복 효과를 가져옵니다. 손을 잡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는 그 짧은 순간이 뇌의 긴장을 풀고 마음의 불안을 잠재우는 역할을 합니다. 시니어분들이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고 머리가 무겁다고 느끼는 이유가 단순히 건강 때문만이 아니라 스킨십이 줄어들어 뇌가 받는 진정 효과가 감소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감정의 교류가 뇌 기능을 지탱한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와의 대화, 서로를 향한 관심, 가벼운 칭찬과 응원은 전두엽 기능을 돕는 자극입니다. 그 자극은 기억력과 집중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니어 시기에 감정 교류가 줄어들면 뇌의 자극도 함께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부관계를 회복하면 정서적 안정이 먼저 찾아오고 그 안정이 뇌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나이가 들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큰 건강 효과를 만들어주는 생활 습관입니다. 혈관 건강을 돕고 뇌의 균형을 되찾고 감정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회복 활동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충분히 반응할 수 있고 마음은 여전히 따뜻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능성을 다시 깨우는 일입니다. 이제 다음 장면에서는 이 원리들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시니어 부부가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원리를 설명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안내해드리는 단계입니다.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고 오늘부터라도 바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론과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가장 중요한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실천입니다. 부부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연구자로서 수많은 사례를 분석해보면 시니어의 관계 회복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부담 없이 따라할 수 있고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다시 연결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 생활 루틴입니다.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관계의 빈도보다 기대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을 해야 하는지, 나이대별로 적정한 횟수가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러나 연구를 살펴보면 부부관계의 질적 회복은 횟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마음이 열려 있다는 느낌,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 작은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횟수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대감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은 함께 걷기입니다. 두 분이서 천천히 산책을 하며 손등을 살짝 스치는 정도의 자연스러운 접촉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큰 변화를 시도하면 어색하고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작고 부드러운 접촉이 중요합니다. 손을 잡는 것이 아직 어색하다면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출발점이 됩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관계의 문이 조금씩 열립니다. 두 번째로 실천해야 할 것은 시니어 부부만의 준비 루틴을 만드는 일입니다. 루틴이라는 것은 특별한 준비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관계의 모드로 전환되도록 돕는 작은 신호. 예를 들어 저녁 시간에 300ml 정도의 따뜻한 물을 함께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함께 하는 것으로 신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류를 깨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스트레칭은 굳어있던 근육을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해줍니다. 이렇게 몸이 이완되면 관계에 대한 부담과 긴장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여유가 생깁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벼운 마사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피부 자극은 뇌의 안정 신호를 강화하고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높여주는 원리가 있습니다. 마사지라고 해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깨를 천천히 쓸어내리듯 써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오랜 시간 하지 않아 어색할 수 있지만 잠시만 용기를 내면 따뜻한 온기가 빠르게 돌아오고 마음의 긴장이 풀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대화의 주제를 몸에서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시니어 부부가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몸 상태나 기능 문제를 중심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를 살펴보면 부부의 정서적 회복은 몸이 아닌 마음의 대화에서 시작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일상 대화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요즘 무엇이 마음에 남는지, 혹은 영화나 음악 같은 가벼운 주제로 대화를 열어도 괜찮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부드럽게 드러낼 수 있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감정의 소통이 열려야 스킨십도 부드럽게 열립니다. 다섯 번째는 식단의 도움입니다. 시니어분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영양입니다. 혈관 건강을 위한 식단은 부부관계의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는 혈류를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칼륨이 많은 채소는 몸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에 1.5g 정도의 좋은 지방을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은 몸의 순환을 부드럽게 하고
관계에 필요한 체력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음식을 함께 준비하고 함께 식사하는 행위 자체도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는 좋은 활동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만의 시간을 일정표에 적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은 부부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연구를 살펴보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생기기보다 만들고 준비하는 부분이 훨씬 큽니다. 일정표에 둘만의 시간을 적어두면 자연스럽게 기대와 여유가 생기고 관계도 느슨한 리듬 안에서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 하나만으로도 관계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칭찬입니다. 아주 단순한 말 한마디가 관계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꿉니다. 오늘 옷이 잘 어울린다고 말해드리거나 요리를 맛있게 했다고 진심으로 표현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이 쉽게 열립니다.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언어 자극은 부부의 정서적 유대감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다시 여는 문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부드러운 언어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설명드린 방법들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하루아침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듯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회복의 첫걸음을 내디딘 순간부터 몸과 마음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미 절반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이제 5부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시니어분들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신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오신 만큼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던 부부관계가 사실은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하나하나 확인해 왔습니다. 연구 자료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유지하면 혈관 건강이 안정되고 뇌의 균형이 잡히며 감정이 부드럽게 회복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절이 지속되면 몸과 마음의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사례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지금부터 삶의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 셈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단 3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단절이 신체적 정서적 노화를 빠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관계가 끊기는 순간 혈관의 흐름이 감소하고 뇌에서 안정적인 신호가 줄어들고 정서적 연결이 약해지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자극의 부족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극을 되찾으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부부관계가 혈관과 뇌와 감정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전신순환 활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운동이면서 감정 표현이자 뇌 자극입니다.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회복이 시작되는 이유는 몸과 마음의 흐름이 동시에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정서적 접촉은 뇌의 균형을 되찾아주고 작은 스킨십은 수면과 감정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부부관계는 단순한 사적 행동이 아니라 건강 습관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셋째는 실천은 결코 어렵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4부에서 들으신 것처럼 준비 루틴을 만들고 함께 산책을 하고 따뜻한 물을 마시며 몸을 이완시키고 서로에게 작은 칭찬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문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몸은 반응하고 마음은 안정되며 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연구자로서 가장 자주 보아온 장면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부부가 다시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오랜 시간 몸과 마음이 굳어 있었지만 작은 실천을 통해 서서히 긴장이 풀리고 어느 날 문득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이 찾아오면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오래 돌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따뜻한 연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왜 잊고 있었을까요? 이 말 속에는 후회와 함께 안도감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 순간을 충분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결코 벽이 아닙니다. 몸은 여전히 반응할 수 있고 마음은 여전히 사랑의 언어를 기억하고 있고 삶은 여전히 더 따뜻한 방향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결심을 마음 한쪽에서 흘려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흔들리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다시 떠올려보며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하고 더 의미 있게 펼쳐지기를 바라는 진심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몸과 마음의 회복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되찾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부부관계를 삶의 중심에 다시 두는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작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요청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보내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위한 약속이자 앞으로의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배우자와의 따뜻한 연결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실천의 방향을 잡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댓글을 읽는 다른 시니어분들께도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회복과 건강한 노년을 위해 더 많은 연구 기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 깊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자극을 기억하고 마음은 따뜻함을 그리워하며 관계는 언제든 다시 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